67세 김 회장은 지난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골프 라운딩이었습니다. 18홀을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친구가 혈압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약이 안 듣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때 김 회장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약 절대 안 먹어.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제대로 했으니까. 의지가 약해서 병에 걸리는 거야.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골프 약속도 취소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건강 비결을 알려준 것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랑이 아름다운 나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랑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어떤 자랑은 30년 우정마저 한순간에 파괴해버립니다. 말하지 않음의 지혜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인류의 깊은 통찰입니다. 참된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강해지고 올바른 아름다움은 숨겨져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자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혈압약도 안 먹어. 매일 등산해서 체력이 20대 같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좋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건강할 때는 건강함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것을 가장 자주 부정하게 됩니다.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무의식적 노력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건강 자랑을 듣는 상대방이 만약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면, 관절염으로 아파한다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자랑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칼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 그리고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건강은 순전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깊이 숨 쉴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말로 표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 깊이 간직되면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아름다움은 그 건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태도에 있습니다. 물처럼 맑을 때는 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듯 참된 건강함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은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침묵 속 감사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딸이 의사랑 결혼했답니다. 손자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이야기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할 때 그 성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물론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랑하고 있을까요? 자식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부모가 마치
자신의 성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게 됩니다. 독립된 인격체인 자식을 부모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한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 자랑은 종종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가에 대한 의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걱정이 자식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의 심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고민이라면, 결혼 문제로 속상해 한다면,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 한다면 어떻겠습니다. 당신의 자식 자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빨리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늦게 피는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꽃은 자신만의 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취를 조용히 축하하고 실패했을 때는 묵묵히 위로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존중하고 어떤 속도로 성장하든 기다려줍니다. 50대 이후 많은 부모가 경험하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의 성취에만 의존해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영혼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조용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든 묵묵히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연금도 충분하고 부동산도 여러 채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어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자랑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순수했던 우정의 계산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심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의존하려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돈이 개입되면 가장 순수한 관계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혹시 돈 때문은 아닐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돈을 자주 자랑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곧 자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의 혼동을 가져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자존감도 함께 떨어지고 투자가 실패하면 인격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돈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인간의 본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소유한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돈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돈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며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돈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겸손함입니다. 운과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조용히 관리될 때 가장 안전하고 겸손히 사용될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드러낼수록 불안해지고 숨길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할 정도야. 우리는 특별한 사이거든. 인맥을 자랑하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자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진정한 인연이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이해와 배려,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 끈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로 만드는 순간 그 순수함이 오염됩니다. 관계가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연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연을 자랑하는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친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어려울 때의 도움, 기쁠 때의 축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이런 관계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가족 관계도 재편됩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관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친구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배려, 말없는 이해, 조용한 지지가 쌓여서 진정한 인연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이름 없이 조용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지난 겨울 한 동창회에서 만난 풍경입니다. 65세의 한 분이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임원이었어. 그때만 해도 내 밑에 사람이 몇십 명이었지. 젊었을 때는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과거는 분명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서보다는 현재의 따뜻한 인품이, 지나간 성공보다는 지금의 겸손한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앗아갑니다. 한 대기업 전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그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동호회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내가 임원 시절에는 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지만 점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그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와 대화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완료형의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 생동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과거에만 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과거는 무덤이 아닙니다. 과거는 뿌리입니다. 현재를 풍부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현재의 선택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영광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찬양으로 남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가 현재의 인격과 지혜로 스며들어 있다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서의 역할과 지위로 자신을 정의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다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활용합니다. 후배들에게는 조용한 멘토가 되어주고 가족에게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며 사회에는 따뜻한 봉사자가 되어줍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로 자랑하는 대신 현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이력서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보다는 현재의 따뜻한 인격이, 지나간 성공보다는 지금의 겸손한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함을 간직하되 그것을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혜가 되어 현재의 선택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반면 과거를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은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현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참된 가치는 지금의 말없음 속에 피어납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해도 현재 보여주는 품격과 인품이 당신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워낸 사람입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분별력입니다. 건강, 자식, 돈, 인연, 과거의 영광. 이 5가지는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자식이 잘 될 때 조용히 기뻐하는 겸손함,
돈이 있을 때도 검소함을 잃지 않는 절제력, 좋은 인연을 소중히 지키는 신중함, 과거의 성취를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성숙함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랑은 순간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삶 전체의 존경을 받습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침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하지 않음의 품격에는 깊은 인간애가 담겨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이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 뒤에 숨어 있는 불안과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적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무겁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격려는 시끄러운 박수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배려로 전환시킵니다. 말하지 않음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한마디씩 연습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품격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조용히 간직할 줄 아는 것,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선사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승리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만 깊이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소통하고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빛나며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더 진실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가장 하고 싶어 하시나요? 또 어떤 자랑을 듣기 가장 불편해 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